네, 안녕하세요. 스미스미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내용 중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라는 문의가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라는 계약이죠. 이 전세를 한번 사전에 찾아봤어요. 여기 사전에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일정한 금액을 소유자한테 맡긴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일정한 금액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세 보증금입니다.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매가가 있겠죠. 그 집에 매매할 때 가격에 비해서 50%에서 70% 사이로 전세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거를 보통 매매가 대비 전세가 금액을 비율로 나타나는 거를 이제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갈수록 전세가율이 높아집니다. 심한 데는 뭐 90%, 95%. 이 90%, 95%라는 거는 매매 가격이 1억이라고 치면은 보증금이 9천만 원에서 9,500만 원 이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전세 가격이 왜 매매가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일단 전세자금 대출을 소개하는 것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전셋집에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물론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받으세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건 뭐냐면, 전세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은행한테 사용료를 내고, 이자겠죠? 사용료를 내고 빌리는 개념의 대출인데요. 보통 보증금의 70%에서 80%를 은행에서는 전세자금 대출로 대출을 해드립니다. 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기에는 내가 뭐 담보로 맡기는 것도 없는데 돈이 딱 나오다 보니까 신용대출인 줄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기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 크게 세 군데가 있는데, 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 도시보증,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는데요. 이 보증서 발급 기간마다 조금씩 보증서 발급 조건도 다르고, 대출을 해드리는 금액 아니면 보증료, 좀 여러 가지들이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은행에서는 이 보증서 발급 기간에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그 보증서를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나가는 게 바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물론 이 보증서를 100% 담보로 잡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보증서 같은 경우에는 90%는 담보고 10% 정도는 신용이 들어가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신용인 데도 있고 전액 담보인 데도 있는데,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서를 담보로 잡아서 대출이 나가는 담보대출이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 가야 될까? 아니면 은행에 먼저 갔다가 전세 계약을 맺어야 될까? 이런 부분이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전세 계약을 먼저 맺으시기 전에 일단 은행에 먼저 가셔야 돼요. 왜냐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 금액에 맞는 전셋집을 구했는데, 계약서까지 썼는데, 막상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보증서 발급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그런 분들은 신용등급이 안 좋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받고자 하는 전세자금 대출 금액에 비해서 서류상 소득이 너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게 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돈에 전세자금 대출 받을 것까지 감안해서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된다고 하면은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계약을 파기해야 되고, 또 그러면 계약금 냈던 것들을 날리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지 보증서 발급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전세계약을 쓰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보증금에 말씀드렸다시피 70%에서 80%를 전세자금으로 대출로 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이랑 70,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쳐서 이 정도 되는 금액으로 전셋집을 구해야겠다라고 이제 부동산을 먼저 가시겠죠. 부동산을 가십니다. 가셔갖고 뭐 예를 들어서 3억 정도에 해당하는 전셋집을 구하러 왔어요 하면은 부동산에서 물건들을 몇 개 보여주겠죠. 뭐 아파트도 보여줄 거고, 빌라도 보여줄 거고, 오피스텔도 보여주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보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한두 가지를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은 부동산에서 그 집 주소에 해당하는 등기부등본이라는 걸 뽑아줘요.
이 등기부등본이라는 거는 이 집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침해, 예를 들어서 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던가 압류가 되어 있다던가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데, 부동산에서 그거를 보통 떼주거든요. 내가 봤던 여러 개의 매물들 중에 제일 괜찮은 거 한두 가지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뽑아달라고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계약서를 바로 쓰시지 말고 은행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은행에 가셔서 이 집에 대해서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서 발급이 돼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금액이 나오는 거를 확인하고 가지고 있는 돈이랑 맞춰서 계약서를 쓰시면 되는 건데, 은행에 가실 때는 웬만하시면은 이 등기부등본, 부동산에서 떼준 등기부등본도 가지고 가시면서 같이 가져가셔야 될 게 당연히 신분증 가져가셔야겠죠. 그리고 소득증빙 서류랑 재직 서류를 같이 가져가시면 좋아요. 왜냐면 은행에서 이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번호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본인이어야겠죠. 주민등록 번호가 필요하고 이 사람의 소득과 그리고 신용등급이 필요해요. 요 세 개를 전산에다가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 사람은 얼마 한도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은행원이 확인을 해줬잖아요. 보증서 발급이 되고 대출은 전세자금 대출 얼마까지 가능합니다. 그 내용을 확인을 받았으니까 이제 부동산에 가셔서 계약서를 쓰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돈이랑 대출받은 돈이랑 합쳐서 잔금 납부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날짜를 잡고 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서를 써주는 곳에서 집주인과 대출받은 세입자죠. 세입자가 같이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쓸 때 확인을 꼭 하셔야겠죠. 이 등기부등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 주소에 등기부등본에 보면 갑구의 소유자가 나와요. 그 소유자가 홍길동이고 이 계약서 쓰러 온 사람이 홍길동이 맞는지, 아니면은 가끔 대리인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엄마다, 누나다, 뭐 친척이다라고 오는데, 그럴 경우에는 확실히 위임을 받은 사람이고 집주인이랑 통화를 해서 당신이 위임한 게 맞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씁니다. 그럼 이 계약서를 쓴 거를 가지고 바로 은행을 가느냐? 아니에요. 들리실 곳이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전셋집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셔야 돼요. 가셔서 이 전세계약서 쓴 거에다 종이에다가 확정일자라는 걸 받으셔야 되거든요. 이 확정일자의 의미는 되게 법적으로 중요한 게 이 전세계약서가 이 날짜에 존재했음을 증명을 받는 날짜가 찍힌 도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장이 있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세 보증금을 떼일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서류를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고, 이 서류가 사적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전세 계약에 이 딸랑 종이 한 장이기 때문에 이 종이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시고 은행에 가시기 전에 꼭 주민센터에 들려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그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 계약서를 들고 이제 은행에 가셔야 돼요. 근데 은행에 가실 때는 챙겨야 될 서류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확정일자가 적혀있는 전세계약서, 두 번째는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등본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주소지가 맞는지, 또 거주자의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서류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직증명서랑 그리고 소득 확인 서류, 요거 가져가셔야 되고, 네 번째 신분증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요 네 개를 갖고 은행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확인해줬던 직원한테 또 가게 된다면은 좀 더 말이 빨리 진행이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계약서랑 등본, 그리고 재직증명서랑 소득확인서류, 신분증, 요것만 가지고 가셔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서류들을 갖고 정식으로 대출을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대출 신청하는 그 집 주소에 등기부등본도 떼고 가져오신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대출을 진행하면서 금리를 최대한 싸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행에서 해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이걸 부수거래라고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급여 이체, 그리고 모바일 뱅킹 이용, 카드 사용, 예금이나 적금이나 펀드 가입 여부, 또 공과금 자동 이체, 이런 것들을 해주면 뭐 0.2에서 0.1 이런 식으로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이 사실 지키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면 받을 수 있는 최저금리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도가 나오는 상품으로 대출 진행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신청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은행원들이 4시에 업무 마감을 하고 정리할 거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청한 서류와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 작업을 막 해요. 차주는 회사가 어디고 1년에 소득이 얼마고 대출 받으려고 하는 집은 뭐 오피스텔인가 다세대 주택인가 아파트인가 이런 내용들을 입력을 하고요. 그래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전세 아까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보증서를 신청을 하고 이게 은행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외부의 권리조사 업체에 또 의뢰를 해요. 이 계약서가 진짜 맞는 계약서고 이 집의 소유주가 이 계약서에 있는 사람이 맞는지 임대인이 집 소유주가 맞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다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출 승인 났으니까 나머지 서류 쓰러 오세요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그게 있어요. 대부분의 전세자금 대출은 다 집주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도 사기가 많고 사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보증서를 담보로 잡지만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집주인한테 이 전세 대출금에 대해서 질권 설정이라는 걸 해요. 이 질권 설정은 어려운 내용 같지만 어쨌든 집주인한테도 대출에 사고가 났을 때 대출 만기에 세입자가 돈을 제대로 안 갚았을 때 당신한테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집주인한테 보내요. 그래서 이게 내용증명이라는 형태로 우체부 아저씨가 직접 얼굴을 보면서 면전에서 편지를 전해주는데 가끔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께서 임대인이 나이가 많으신 경우에는 이 내용을 보고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집주인 동의라는 게 별게 없어요. 은행 와갖고 뭐 사인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내용증명 편지를 받아갖고 전화해서 잘 받으셨죠? 했을 때 네 잘 받았어요 라고 하면은 땡인데 가끔 이 내용을 보시고 나는 동의 못 하겠는데 그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편지 속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은행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는데 이게 2년 전세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은행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갖고 있는 보증금을 이 편지에 적혀있는 은행의 입금 전용 계좌로 보증금을 넣어줘야 되는데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세입자가 돈 돌려주면 제가 은행 가서 갚을게요 이렇게 했는데 세입자가 보증금 받아서 휘리릭 날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은행이 이제 집주인한테 당신 이 편지에다가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 이 밑에 적혀있는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했는데 당신이 세입자한테 줘서 그 세입자가 먹고 날랐으니까 당신한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보증금을 그대로 은행 계좌에다가 입금을 하면은 문제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가끔 이제 세입자가 자기가 하겠다고 이런 분들한테 보증금을 줬다가 먹고 날아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은 그냥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당연히 돈을 빌려준 은행의 계좌로 다시 돌려주면 되는데 이분들은 괜히 뭔가 당신한테도 책임을 물 수가 있다는 내용을 보고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 어쨌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서류도 잘 넣고 서류 자석까지 다 했는데 대출이 안 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인 마무리 단계에서 집주인이 이런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에 보통 전세자금 대출이 파기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내용 증명에 적힌 내용을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임대인한테 설명만 잘 해주고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 어르신께서 여기 보증금을 잘 돌려주기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설명을 잘 해줄 경우에는 되게 나이스하게 대출이 진행이 되는데 가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맺으실 때 꼭 계약서에다가 특약사항에 꼭 넣으셔야 돼요. 집주인, 임대인은 세입자,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협조를 한다, 이 문구를 꼭 넣으셔야지 보통은 알아서 부동산 중개인이 넣어주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넣으셔야지 나중에 혹시나 갑자기 동의를 안 하신다는 돌변하신 집주인님의 그 신경변화 때문에 이 계약이 파기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집주인이 동의를 다 해주셔야 돼요. 그 내용 증명을 우체부 아저씨한테 받고 전화가 갔을 때 동의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야지 이제 이 대출은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이 다 나이스하게 스무스하게 처리가 됐다고 했을 때는 이 계약서에 잡힌 잔금 날짜가 있죠. 그 잔금 날짜에 해당하는 날짜에 대출이 아침에 실행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2억 전세자금 대출을 나간다 하면은 그 2억이 어디로 들어가냐, 여러분들의 통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적혀있는
집주인의 은행 계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2억을 대출을 받았다 하면은 2억이 집주인 통장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은행 정보에는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면서 2억이 딱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2년 동안 이자를 납부하시면서 그 집에 살다가 뭐 나중에 연장을 하셔도 되고 보증금을 받아서 전세 대출을 갚으셔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대출이 실행되면서 집주인 계좌로 보증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금액은 여러분들이 직접 수표를 끊어서 부동산에서 주든 모바일 뱅킹을 하든 어쨌든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거랑 여러분들이 내야 될 돈이랑 합쳐서 보증금 전액을 잔금을 납부하면 이제 키를 받겠죠. 그 키를 받아서 이사를 하면서 짐을 다 넣고 그럼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또 추가로 해야 될 필수 사항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전셋집으로 들어가기로 한 집 주소에다가 인근 주민센터에 가셔서 이 집 주소에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요즘에는 보면은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꼭 하시고, 그리고 그 집 주소에 전입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는 등본을 꼭 떼서 그걸 은행에다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입신고를 왜 하냐 보면은, 아까 제가 계약서 쓰고 이 계약서 쓴 거 들고 은행 가기 전에 주민센터 가서 뭐 받아야 된다 그랬죠?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더 확정일자랑 여러분들이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신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계시잖아요. 이게 점유라고 하거든요. 그 집을 내가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점유. 그렇게 되면은 이 세 가지 요건,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 요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대항력이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변제권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어떤 때 효력이 발생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인데 집주인이 2년 뒤에 내 보증금을 잘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갭 투자를 엄청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네? 그러면은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이 낙찰을 받으려고 이 집에 막 응찰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경매로 이 물건을 가져가면은 내 보증금을 어떻게 했냐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를 해갖고 대항력을 확보하신 분들은 우선변제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내 보증금만큼은 누구보다도 1순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은 이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잔금날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집에서 발을 빼시면 안 돼요. 계속 점유 눌러 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충족이 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든 압류가 되든 어떻게 되든 어쨌든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 보증금을 받아서 나갈 때까지는 그 집에 살 수 있고, 이 집이 소유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쨌든 뭐 누군가가 이 집을 사갈 거잖아요. 그럼 그 사간 대금에 대해서 내 보증금만큼은 1순위로 돌려받아서 퇴거할 수 있는 그런 변제권을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시고 이사를 마치고 힘들다 하고 집에서 쉬시지 마시고 꼭 인근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그 전입신고가 된 등본을 꼭 하나 떼서 은행에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좀 장황하긴 하지만 사실 이 전세자금 대출이 복잡하고 어려우면서 좀 뭔가 이제 와닿으시지 않을 거예요. 뭐 보증서를 담보로 잡는다고 했는데 나는 보증서라는 걸 받아본 적도 없고, 사실 그 보증서는 은행에서 발급을 해서 은행에서 전자보증서로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증서를 발급이 됐는지 이런 것도 그냥 보증서 비용이 나가면은 통장에서 찍힌 거 보고서는 그냥 보증서라는 게 발급이 됐구나 이렇게 아실 텐데, 이 내용이 중요하고 또 하도 사기도 많아요. 이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나라만 있는 이렇게 독특한 제도기 때문에, 외국은 다 이제 월세잖아요. 월세 아니면 매매인데 우리나라만 또 이런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한번 짧게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내가 갖고 있는 돈이랑 전세자금 대출, 보통 보증금의 70%에서 80% 대출 받을 수 있죠. 이 돈을 합친 금액을 갖고 부동산에 가서 요 금액에 해당하는 전셋집 구하고 싶습니다 하고 물건을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괜찮은 거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에 해당하는 집에 등기부등본을 받아갖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거를 갖고 재직증명서랑 소득금액증명서 갖고 은행에 가서 대출 가능한지, 보증서 발급이 되는지, 그리고 대출 한도는 얼마까지 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한 그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리고 나서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쓰고요. 계약서를 쓴 거 갖고 바로 은행 가는 게 아니라 이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 가갖고 확정일자 꼭 받으셔야 돼요. 확정일자 받은 거 갖고 등본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 서류, 그리고 주민등록증 요거 갖고 은행에 가서 대출 정식으로 신청을 하고요. 대출 상담하시면서 금리 깎을 수 있는 거 깎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은행원이 열심히 작업하고 뭐 여기저기 권리조사 업체에서 이 전세 계약이 맞는 건지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은행 나오세요. 대출 승인 났으니까 서류 쓰러 오세요 하면은 은행 가셔갖고 대출 서류 쓰시고 그 집주인이 내용증명 받는 거 잘 받아주시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끝났을 때는 계약서에 잔금 납부일에 집주인 통장으로 전세자금 대출 실행된 금액이 아침에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은 나머지 잔금 집주인한테 주고 키 받아서 집에 들어가신 다음에 짐 정리 어느 정도 해놓으신 다음에 근처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하시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시고 이제 등본을 떼면은 그 전입신고한 집 그러니까 내 지금 살고 2년 동안 살게 된 전셋집 주소로 그 전입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등본이 있어요. 그걸 떼서 은행에 갖다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말씀드렸던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있고 전입신고 마치셨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점유 요 세 가지 조건이 해당되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얻어서 살고 계신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내 보증금만큼은 누구보다 1순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확보했다. 요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의 전체적인 플로우고요. 이게 보시면은 전세자금 대출이 그냥 집주인과 세입자 은행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연루되어 있어요. 보면은 집주인, 임대인, 그리고 세입자 겸 차주죠. 돈 빌리는 사람, 그리고 대출을 해주는 은행, 이 권리조사 업체라고 또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이 전세계약이 적법한지, 뭐 집주인이 맞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권리조사 업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내용증명 갖다 주는 사람, 우체부 아저씨죠. 우체부 아저씨도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하시면서 이것도 그냥 편지처럼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체부 아저씨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잔금일 기준으로 한 2주 정도의 여유를 확보하시고 기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셔야지 무리가 없이 대출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계약 형태예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매매 아니면은 월세 이 두 가지 방식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사이에 전세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도 나왔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매매하기에는 자금이 조금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월세 하시기에는 돈이 아까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세 형태를 많이 주거의 형태로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특이하고 독특하다 보니까 은근 사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안정적인 주거의 형태를 추구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은행에 받은 대출금 이런 거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을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길지만 장시간 동안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전세 계약을 맺으시고 또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시고 안정적으로 2년 동안 거주를 하시는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단골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모아서 Q&A 형식으로 영상을 하나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 전체적인 플로어, 그리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